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타파해야 할 또 다른 적폐 문화인 호칭 문화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호칭 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전에 만들어 올린 한국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라는 비디오 내용 중 우리말의 반말과 존댓말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말의 반말과 존댓말은 호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이미 반말과 존댓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는 존대어가 없고 반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말은 존대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언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너무나 뿌리 깊어서 제가 우리 언어도 영어처럼 반말, 존댓말 구분 없이 한 가지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대뜸 나오는 반응이 그럼 부모 자식 간에도 반말 쓰면 좋겠다라는 비아냥과 거부 반응입니다. 영어가 존댓말이 아니고 반말이라는 잘못된 개념은 너무나 뿌리 깊어서 각계각층 우리나라 전 국민의 뇌리에 세뇌되어 박혀있는 고정관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부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영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반말이 아니라 존대어에 기초한 언어다라는 것과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말이 외국어에는 없는 반말이라는 좋지 않은 언어 체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외국어에서처럼 존댓말, 반말 구분 없이 한 가지 체계만을 사용하는 단일 언어 구조 체제를 가진 언어를 그것이 존댓말이냐 반말이냐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굳이 그것을 구분하자면 반말보다는 존댓말에 기초한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전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어를 제외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가 영어처럼 반말과 존댓말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 언어 구조 체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반말만 사용하는 예의 없는 상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습고 자화자찬식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예의 있는 사람이고 전 세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예의 없는 반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영어가 반말이라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마다 항상 싸우고 기분 나빠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말과 존댓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반말과 존댓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느끼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반말은 지위가 높은 자, 나이가 많은 자가 그들보다 낮은 자에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지위 관계가 애매한 경우에도 반말을 사용하거나 듣게 되면 기분이 급격히 나빠지고 싸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반말을 듣게 된다면 더더욱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존댓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영어가 한국어의 반말에 해당하는 언어라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이 먹었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대화 시에 항상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계층이 다 행복합니다. 우리말 중에 반말과 존댓말 중 어느 것의 사용이 모든 계층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존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반말과 존댓말 중에 어느 것이냐라고 굳이 구분한다면 영어는 존댓말에 기반한 언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우리나라 말은 사람을 계급으로 구분하고 억누를 수 있게 하고 위계 질서의 상위 계층에 있는 자의 권력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인위적으로 권위를 실어주고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 언어에 없는 반말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말을 영어처럼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사용하자는 것은 모두 반말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 존댓말만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반말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나쁜 언어 구조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반말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과 분란을 야기시키는 반말과 존댓말이라는 이중 언어 구조를 타파하고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존댓말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변화하고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인 호칭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칭 문화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행동을 위축시키기도 하는 좋지 않은 문화 중의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호칭이 세분화된 나라는 없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세분화되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 있게 모든 사람을 구분하여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호칭 문화도 우리 사회의 뿌리 깊고 철저한 유교적 계급 질서의 사회체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저질 문화인 유교가 철저하게 지배하여 인간관계를 망치고 불행한 사회를 만들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칭과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호칭을 아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을 이름을 사용하여 부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호칭을 버리고 개인 고유의 이름을 부르는 식으로 아주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칭은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식 계급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과 타인의 계급 위치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자신과 타인의 관계 친밀도까지도 인위적으로 설정해버리는 이상하고도 기괴한 문화입니다. 대인관계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호칭에 의해 어느 한 인간의 행동이 이미 정해진 틀 속에 정형화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칭에 의해 이미 정해진 관계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행위를 행할 시에는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지만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할 시에는 비난이나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속시키는 호칭의 역할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어 보다 폭넓고
평등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한 살만 차이가 나도 형, 동생으로 갈리어 철저하게 그렇게 불리어야 하고 그 호칭에 맞는 행동과 말투가 요구되어지고 개인적인 행동 범위가 이미 정해지는 기괴한 사회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호칭은 대인관계에 있어 한 사람의 행동 범위의 틀을 정해주기 때문에 개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을 고정시켜주고 확정시켜 줌으로써 그 자신 고유의 진실된 인격이 아닌 인위적으로 형성된 역할만이 중요시되는 피상적이고 위선적인 인격이 요구되어지게 마련이고 행동 또한 그러한 피상적인 인격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서양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대면하는 상대에 따라서 수많은 서로 다른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그 호칭에 걸맞는 서로 다른 행동 패턴과 행동 범위가 정해지게 되어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역할만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된 로봇이나 또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과는 다른 인위적으로 형성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가식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호칭에 의해 한국 사람은 다중인격적인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철학 시간도 아닌데 자꾸 이야기가 골치 아프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호칭 때문에 겪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호칭 때문에 친구 관계가 좁은 범위에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호칭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친구란 것은 보통 나이가 같은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호칭이 기괴하게 발달된 나라가 아닌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10년, 20년 또는 그보다 훨씬 나이차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라도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차에 의해 형, 동생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역할이 주어지게 되어서 친구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친구의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나이가 먹어갈수록 주변에는 친구보다는 사회관계에서 맺은 형식적인 사이의 관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자신과 좋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나이 차에 의해 친구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인위적으로 같은 나이대의 사람만이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좋지 않은 사람이 친구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친구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러한 호칭에 의해 제한되어지고 좁혀진 친구 관계에도 한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해 나이 구분 없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면은 보다 넓고 다양한 사람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을 친구로서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다 진실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좋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 할 수도 있겠으나 같은 나이만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택의 범위가 한정되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거의 일방적이고 인위적인 친구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 예를 들어 SKT, 카카오, CJ 등을 중심으로 직장 내 호칭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IT 기업이나 광고회사 등 혁신과 개개인의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기업들이 그 중심에 있고 여기에 얼마 전부터 삼성전자도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 기업들은 수평적 기업 문화 형성과 조직 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개개인의 창의성에 의한 기업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하여 수직적 계급 문화를 조장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호칭 문화를 개선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들 조직 내 사람들은 과장님, 부장님 하는 식의 그 직급에 의해 부르는 것을 금지시키고 서양식으로 모두 서로 이름을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직급을 모두 빼고 그냥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 누구누구님이라고 부르게 하던지 또는 회사에서만 쓰는 영어식 이름을 만들어 그냥 영어 이름을 부르게 하는 식으로 서로 간 평등한 방식으로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신입사원들도 쉽게 잘 적응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으로 변화되며 사원들 간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활성화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며 개개인 스스로의 조직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게 되어 생활의 질도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몇몇 기업에서 적용되어진 호칭 타파의 예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호칭이라는 것은 우리를 경직시키고 구속하는 위압적인 문화입니다. 복잡한 호칭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친인척 간 호칭을 들 수 있습니다. 남녀에 따라서, 결혼 전후에 따라서, 친가와 외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불리는 것으로 인해서 골치가 아플 지경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호칭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화 시도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 어떠한 호칭으로 불러야 할지 잘 몰라서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 않거나 또는 알더라도 그렇게 부르기가 어색하여 대화를 꺼리기도 합니다. 또한 호칭으로 인하여 그 거리감이 이미 정해져 버립니다. 친인척 간 호칭 자체에 이미 그 거리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친하게 대하여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더 좋은 사람이고 먼 친척이 더 나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멀고 가까움이 인위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호칭으로 구분하고 확정 지우기 때문에 멀지만 좋은 친척을 가깝게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호칭 때문에 겪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또 상대방을 잘못 호칭하여 시비가 붙거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이 자신이 예상한 호칭보다 낮은 호칭으로 불리우게 되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조차도 우리는 나와 상대방의 나이, 외모, 지위, 재산 등등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추론하고 복잡하게 계산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호칭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쓸데없고 소모적인 정신적 낭비와 스트레스는 복잡한 현대생활을 더욱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야 하고 자신이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이 없을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 현대인에게 겪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것이고 쓸데없는 사회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모두 이름만을 사용하여 부르면 위아래도 모르는 불상무식한 인간처럼 생각되어 용납되지 못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강제로 모든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게 하면 우리 모두 6개월 이내에 서로 이름을 부르는데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호칭을 없애버리고 이름을 부르는 회사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 회사원들은 처음 잠깐만 어색해하지만 금방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데 익숙해지며 이후에는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대화할 때 우리는 계급차, 나이차에 관계없이 그냥 이름을 사용하여 서로를 부릅니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이가 상당히 많아도 부담 없이 상대방 이름을 부르고 나이가 적은 상대방이 내 이름을 불러도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져서 보다 자유스럽게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을 인위적으로 그 계급과 신분에 의해 갈라놓는 호칭을 고집할 필요가 무엇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10년, 20년 나이차가 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과장이나 부장이 평사원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길거리 청소부와 고위 공무원이 친구가 될 수 없습니까? 우리를 부르는 호칭 자체가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계급과 지위 또는 사회적 위치의 노예로 만드는 호칭 문화를 타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호칭 문화는 유교적 계급 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기이하게 발달된 저속한 문화입니다. 호칭 문화는 인간을 신분과 지위 또는 위치로 구분하여 구속하며 행동을 제한하고 계급을 명확히 하여 계급 질서를 고착화시키고 권위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을 원천 봉쇄시키며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문화입니다. 현재의 복잡한 유교식 계급 문화의 산물인 호칭을 없애고 단순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평등하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복잡한 호칭들은 모두 없애고 이름 뒤에 님이나 씨를 붙여서 부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회사, 매장, 음식점 등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객은 모두 고객님으로, 종업원은 직원님으로 서로 간 통일하여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모두 단순하며 평등한 방식으로 호칭을 통일하게 되면은 복잡한 호칭으로 인한 불편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개인 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칭 문화의 탈피는 우리 모두가 평등과 자유를 보다 만끽할 수 있는 갈등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세요.